자, 누구 들어왔니? 안녕. 우리 채원이는 아까 선생님하고 봤지? 그래서 우리 진호는 잘 알고 있고. 진호 안녕. 야, 우리 이거 얼굴 보고 개강을 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됐네. 다음 주는 얼굴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치? 진호 시험을 잘 못 봤다며? 왜 잘 못 봤어? 은지 안녕. 은지도 시험 잘 봤니? 이제 너 2학년 때 가서 잘하면 되지 뭐. 준비하면 되지. 은지는 100점 맞았구만. 네 하는 거 보니까. 잘했네. 그래, 그러면 저 채원이 들어왔니? 아니야, 진호야. 못 본 애들도 꽤 있어. 열심히 하잖아. 너는 뭐 평소 실력이 강하잖아. 채원이 들어왔지? 그래, 채원이만 이제 오늘 선생님하고 처음이네. 나머지는 이제 선생님하고 1학년 때 다 했던 학생들이니까 이제 좀 스타일은 아니까 편하게 한번 가봅시다. 자, 이제 교재를 받았을 거야. 이렇게. 여기 맞아. 교재 이걸로 받았지? 요걸 하고 옆에 선생님 스타일은 알잖아요. 노트 있어야 되는 거, 노트 정리해야 되는 거. 그래서 노트 책에도 하지 마시고 책에도 빈 공간이 있긴 있지만 책에도 하지 마시고 노트로 정리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생명원을 선택한다는 얘기는 결국 이걸로 수능 과목으로 갖고 갈 예상이잖아, 니네가. 그러면 지금부터 수능 준비를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뭐가 없어? 채원이 뭐가 없니? 노트? 지금 없으면 오늘은 여기 책 옆에 빈 공간에다 좀 쓰고 노트 준비하는 게 맞아. 다음 시간부터 노트로 하세요. 그러면 되잖아. 옮겨서 적든지 복사해서 붙이든지 뭐 이렇게 하면 되니까. 지금 당장은 없어도 되겠어. 자, 한번 시작해 봅시다. 선생님이 필기 시간 따로 줄 테니까 자, 한번 해보자. 첫 번째 단원이 찾아야 돼. 자, 첫 번째 단원이 생물의 특성이라고 나와 있죠. 생물의 특성. 이제 이렇게. 우리는 이제 뭘 생명체라고 할 거냐, 뭘 생명체고 뭘 무생물체라고 할 거냐. 우리가 이제 최근에 팬데믹 상황을 겪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수도 없이 겪었어. 사실은 여기 이 단어는 바이러스에 해당되는 문제죠. 그래서 바이러스 사실은 중간체야. 생물체도 아닌 것이 무생물체도 아닌 것이. 막 번식하고 증식하는, 번식이라는 표현 안 써. 증식하는 걸 보면 생물체 같아. 그런데 혼자서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밖으로 나와버리면 죽어요. 이걸 생명체로 얘기해. 죽는다 표현도 좀 이상하지. 그래서 뭐가 필요해? 숙주가 필요해. 그 숙주를 우리 뭘로 이용하는 거야? 사람을 이용하는 거야. 이게 원래 최초에 우한에서는 박쥐에서 왔다며. 그래서 그때는 숙주를 박쥐로 사용했던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어제 선생님이 무슨 영화 같은 걸 보고 외국 영화인데 그 영화 제목이 뭐였더라? 월드워 Z인가? 뭐 그런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일부러 이제 건강한 사람을 바이러스에 감염시켜버리는 거야. 이 좀비들이 좀비 바이러스가 불안정한 숙주한테는 전파를 안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건강한 사람을 바이러스에 감염시켜서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이 안 되게. 대신 이제 그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는 있어야 되겠지. 뭐 그런 이제 굉장히 과학적인 근거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건강한 숙주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건강한 숙주한테 가서 얘의 목적은 뭐예요? 바이러스를 전파시키는 거잖아. 막 번성시켜서 다른 데 전파시키는 능력. 그게 이제 바이러스의 생명력이잖아요. 이제 그런 거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생물체라고 하고 뭐를 무생물체라고 할지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이제 생명현생 특성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구별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 그 각각의 생명현상의 특성이 사실은 니네가 이제 1을 선택하면 고3 때는 2를 선택하겠지. 그래서 생명과학 2의 단원 얘기로 나옵니다. 그래서 1단원이 세포고, 2단원이 물질대사고, 3단원이 광합성이고, 3단원이 호흡이고, 4단원이 광합성이고, 그 다음에 유전이 나오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생명현상의 특성이 바로 생명과학 2의 단원으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명현상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먼저 첫 번째. 그 다음에 이런 거 되겠죠. 물론 이제 발생과 생장, 여기가 생장을 넣자. 이렇게 돼요. 적응과 진화가 막 이렇게 연결이 되죠. 이런 정도를 얘기할 거야. 그래서 생명체라고 하는 생명현상이라고 나타낼 수 있는 애들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야 되고 물질 대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생식, 자손을 퍼뜨려야 되죠. 그리고 이제 유전, 돌연변이가 생기면 유전이 되고 그 유전자가 전달이 돼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발생은 뭐예요? 수정란에서부터 커가는 과정, 이게 발생하는 과정이고 생장은 그 아기가 어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구리 알이 막 2세포기, 4세포기, 8세포기 막 쪼개지면서 이렇게 되는 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발생이라고 하는 거야. 어디까지? 올챙이가 됐다가 뒷다리가 나오고 뭐 앞다리가 뭐 어떻게 되고 꼬리가 없어지고 이런 과정, 거기까지가 발생이야. 그 다음에 뭐 나비로 친다 그러면 번데기 과정, 애벌레부터 번데기 과정까지 쭉 있는 거 있지? 거기까지가 발생이야. 그리고 이제 나비가 되잖아. 새끼 나비에서 큰 나비가 되는 과정을 생장이라고 해. 우리 아기가 태어나갖고 우리 몸처럼 이렇게 커지는 거, 이런 걸 생장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발생과 생장은 그렇게 구분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항상성은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몸에서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있어요? 우리 체온 일정하죠. 체온이 항상성은 유지가 되죠. 그 다음에 삼투현상, 삼투압이 일정하게, 혈장 삼투압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지. 또 뭐가 있어요? 혈당량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지. 그 다음에 이제 적응과 진화는 뭐 대표적으로 우리 저기서도 배웠잖아요. 통합과학에서 배웠잖아. 뭐 있어요? 사막여우, 북극여우. 이거 적응이야. 온도에 대한 적응이잖아. 그래서 귀가 커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같은 종인데도. 그게 이제 오랜 세월 유전자의 변이가 일어난 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진화라고 그런다. 그죠? 변이가 생긴 게 계속 이제 자손한테 퍼뜨려지는 거. 이런 과정들을 설명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 지금 얼마 전에 시험 봤던 내용하고 연관지어서 연결하면 이쪽 파트는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현상의 특성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설명을 좀 해봅시다. 먼저 첫 번째, 세포. 우리는 생명체의 가장 첫 번째 기준이 세포 구조여야 된다.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세포가 도대체 뭘 거냐는 얘기지. 세포에는 크게 이제 원핵세포, 진핵세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세포를 얘기할 때 이제 생명과학 2 얘기를 좀 끌어다 가져와 볼게. 가장 핵심적인 세포설을 알아야 돼. 슈반하고 슐라이덴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세포설이라고 하는 이론을 갖다가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 세포설 안에 벌써 이미 정의가 돼 있는 거야. 세포설의 내용이 뭐였냐면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세포설에 이미 생명체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세포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생명체인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생명체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우리 세균을 영어로 박테리아라 그래. 박테리아. 이거하고 구별이 되는 게 바이러스죠. 우리가 균하고 바이러스를 자꾸 헷갈리는데 전혀 달라. 그래서 세균은 이건 정확하게 세포 구조야. 얘는 비세포 구조. 이유는 뭐냐면 크기가 10분의 1 크기밖에 안 돼. 그러니까 바이러스 엄청 작은 거. 그래서 우리가 K94 뭐 마스크를 써야 되는 이유가 그런 이유라고. 그냥 듬성듬성 요새는 마스크가 없고 막 그러니까 그냥 의료용 마스크 써도 된다고. 그것도 충분히 막아낸대요.
근데 사실은 그 입자 크기로만 봤을 때는 근데 그게 입자로 혼자로 날아다니지 않거든. 보균자가 애취했을 때 나오는 침방울, 비말이라고 그러지. 그 비말에 그 물방울, 이 침방울은 우리 눈에도 보이잖아. 그 사이사이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의료용 마스크로 막아낼 수 있는 것이지 바이러스 자체는 너무 작아가지고 KF 그 마스크를 써야 되는 거야. 그런데 실제 마스크, 바이러스가 날아다니는 게 혼자 날아다니는 게 아니고 그 환자의 비말로, 그죠? 콧물이나 아니면 이 침 같은 데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막을 수 있어서 의료용 마스크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세균의 10분의 1 크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세균의 가장 대표적인 얘가 누가 있냐면 대장균이거든요. 이 대장균 크기로 한 10분의 1 크기밖에 안 돼요. 바이러스의 대표적인 애가 우리 이제 과학에서 다뤄지는 것 중에 우리 뭐 있냐면 박테리오 페이스. 우리가 박테리오 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생긴 모습이 어떻게 생겼냐면 마치 무슨 뭐 우주선처럼 이렇게 생겼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누가 들어있냐면 이렇게 들어있어. 그래서 여기 안에 빨간색이 핵산이야. 주로 RNA가 많지, DNA, RNA가 많은데 이런 애들도 들어있고 이 바깥에 껍데기 있죠? 이게 단백질 껍데기로 되어 있어. 이게 바이러스의 구조가 이렇게 생겼으면 되게 간단하게 생겼어.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떻게 생겼니? 우리 너무 익숙하게 알고 이렇게 구형으로 생겨갖고 여기에 스파이크가 계속 붙어있죠. 이렇게 스파이크가 이렇게 있죠. 이 스파이크가 엄청난 작용을 한다 그지? 이렇게 생겼다. 이건 이제 코로나 코비드라고 하죠.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어. 그래서 사스, 코로나 이런 애들이 전부 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이야. 그래서 호흡기 중독을 일으키는 이런 애들. 근데 어쨌든 얘도 단백질 껍데기하고 이 스파이크라고 하는 애도 전부 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제가 이제 뭐 어떤 실험체계 막 이런 거를 그래서 이제 백신이 저기를 공격하는 거야. 저거를 무력화시키거나 저기에 결합해갖고 다른 걸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게 이제 백신인 거예요. 치료제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다. 백신하고 치료제는 전혀 다른 거 알지? 얘네들이 나중에 들어왔을 때 백신을 미리 맞아가지고 우리 몸에서 항체를 만들어가지고 그 항체가 저런 스파이크를 무력화시키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게 백신인 거고 치료제는 이미 감염이 됐어. 우리 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왕창 돌아다녀. 그럼 그 약을 먹으면 해가지고 쟤네를 무력화시키는 거죠. 그게 치료제야. 그래서 백신하고 치료제는 전혀 다른 거다. 그래서 백신은 건강할 때 맞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건강할 때 맞으면 우리 몸에서 면역력이 생겨서 항체가 만들어지면 다른 새로 들어온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백신의 역할이야. 치료제는 뭐냐면 치료제 우리나라 벌써 만들었대요. 그지? 그 어디에더라? 그 회사에서 만들었다 그러던데 치료제 많이 확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걸리면 맞으면 그 주사를 맞으면 이길 수 있는 거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세포 구조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생명체라고 하는 이 대장균에는 뭐도 들어있니? 니네 잘 알아? 핵도 들어있고 미토콘드리아. 물론 이제 대장균은 원핵세포이기 때문에 이런 게 다 들어있진 않아. 근데 보통 선생님이 일반적인 세균을 얘기하는 거야. 일반적인 세포를 얘기하는 거야. 핵도 들어있고 미토콘드리아가 들어있고 뭐 식물세포 같은 경우는 염동체도 들어있고 뭐 리보솜도 들어있고 배웠잖아. 네. 세포막도 있고 이런 세포 미세구조들이 다 있는 거야. 이런 애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세포구조라고 얘기한다. 그거에 비해서 대장균은 좀 되게 원시적인 세포구조를 가져. 그래서 원핵세포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쟤도 생명체야. 혼자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얘는 혼자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유는 뭐예요? 나중에 이제 물질 대사를 못한다고 얘는. 물질 대사를 못해. 효소, 자체 효소가 없어. 이게 문제죠. 그래서 생명체라고 안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뭐야? 비세포 구조다 보니까 생명체라고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돼. 왜? 슈바나무 슐레이덴이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명체를 딱 정의를 해버렸잖아. 근데 얘는 비세포 구조라고. 그래서 바이러스는 생명체가 아니다. 이렇게 여기서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TMV 우리 여기 남학생은 진호밖에 없는데 진호야 넌 담배 피면 안 돼. 담배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세금을 많이 걷어들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발암 물질이면서 암을 유발하고 뭐 환경에도 되게 안 좋고 안 좋잖아 여러 가지로. 근데 그거를 갖다 막을 수가 없는 게
그죠? 불법이긴 하지만 청소년들만 거의 다 뚫리잖아. 우리 진호 얼굴이면 뚫리지 않냐? 농담이야, 농담. 그래서 담배를 안 피웠으면 좋겠는데 어른이 되면 이제 피우지요. 선생님 거의 안 피웠는데 안 피워.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때 한참 진호만 할 때 한 달 피웠었어. 한 달 피웠었는데 못 피겠더라고요. 이게 머리도 아프고 막 자꾸 헛구역질이 나고 그러니까 안 맞는 거야. 니네 몸이 지금 깨끗하거든. 담배 피면 안 돼요. 이게 역반응이 일어난다. 그런데 이게 중독이 돼버리면 이제 피우게 되죠. 근데 그 담배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담배라는 식물이 있어. 그 이파리를 말려가지고 그걸 잘게 썰어갖고 이렇게 말아서 피는 거예요. 그게 담배야. 그러면 거기에 이제 환각 성분이나 무슨 성분들이 들어있어갖고 그거 때문에 중독이 되는 거거든. 근데 이제 거기에 타르나 그다음에 니코틴 이런 애들이 이제 우리 몸에 되게 안 좋죠. 근데 그런 거야. 근데 어쨌든 담배 농가에서는 그걸 좋은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담배잎을 잘 키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담배잎을 키우다 보니까 담배잎에 모자이크처럼 구멍이 뻥뻥 뚫리는 병균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뭐지? 그래서 병균이 새균인 줄 알고 얘를 검사를 하려고 막자사발에 박박 그 이파리, 병든 이파리를 박박 갈았어요. 그 병을 우리는 담배, 토바코 모자이크 바이러스라고 해서 TMV, 담배 모자이크 병이라고 그래. 이 모자이크 병인데 이게 힌트가 나와 있지? 바이러스죠. 토바코 모자이크 바이러스라고 그래. 그래서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거야. 어떻게 알아냈냐면 얘를 갖다가 이런 여과기가 있다. 얘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세균 요각이라 그래. 그래서 여기에 거름종이처럼 이렇게 있어. 여기 구멍이 되게 작아갖고 세균이 여기 딱 걸려버린다. 여기에다가 액체를 부으면 세균을 걸고 여기 이제 말그레기 내려오겠지. 이걸 우리 여과액이라고 하죠. 그래서 세균 크기 정도 애들은 저게 걸러져 버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저 세균 여과기를 준비해갖고 막자사발에다가 저 담배 병 걸린 이파리를 박박 갈아갖고 저기다 부었어. 그래가지고 여기 여과액을 갖다가 건강한 담배잎에다 묻힌 거지. 이렇게 그랬더니 그죠? 병에 걸리더라는 거야. 모자이크 병에 걸리더라는 거지. 그래서 저 원인 되는 물질이 세균 여과기를 통과해버렸죠. 이거 세균 아닌데? 이렇게 된 거야. 이거 바이러스인데? 이렇게 된 거죠. 이유는 뭐야? 이게 균의 크기가 10분의 1급이기 때문에 세균 여과기를 통과해버린 거죠. 이것만 봐도 바이러스라는 놈은 크기가 작으니까 가장 작은 애의 10분의 1 크기니까 가장 작은 애가 가장 미개하지만 그래도 세포 구조를 갖고 있는데 얘는 세포 구조를 가질 수가 없겠지. 너무 작으니까. 기껏해야 뭐를 갖고 있다고? 단백질 껍데기하고 속에 유전 물질인 핵산, DNA, RNA밖에 못 갖고 있다고. 이 두 가지야. 그러다 보니까 얘네를 죽이는 방법이 뭐예요? 단백질 껍데기를 파괴해버리면 죽는 거야. 그래서 치료제들의 대부분 성분들이 저 스파이크를 무력화시키거나 단백질 껍데기를 녹이는 성분, 이런 것들이 이제 치료제의 주성분으로 쓰이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 됐어요? 그 다음 우리가 이제 검사하는 거는 PCR이라 그래갖고 저기 안에 들어있는 그 유전자를 증식시키는 거야. 그래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유전 염기서열하고 같은지 보면 확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발견이 되면 확진자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겠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증상이 없더라도 격리 조치해야지. 그 사람은 자기한테는 건강해가지고 자기한테는 증상이 없을 수 있지만 남한테 옮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격리를 하는 거예요. 확진자라 그래갖고 다 죽거나 그러지, 병이 발현되거나 그러지 않아. 몸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돼. 그래서 지금 제가 걱정스러운 게 이게 잘 퍼지긴 하지만 이게 독성이 없고 약해지면 더 좋겠어. 근데 지금 퍼지고 있는 게 이제 더 센 놈들이 나타나. 뭐 영국발에서 온 뭐는 더 센 게 나타났다며. 이제 이런 게 위험한 거죠. 이제. 근데 지금 계속 1000명대를 유지하는 거 보면 어느 정도 이게 좀 퍼지긴 했는데 이게 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권에 1000명이지만 안정권에 이렇게 든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제발 좀 줄었으면 좋겠어요. 그치? 우리 얼굴 봐야 되잖아.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첫 번째 세포설에서 생명체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두 번째, 얘네 어차피 얘는 생투의 선행이야.
생투에서 세포설 또 얘기할 겁니다. 자, 그래서 세포설의 첫 번째 가지고 생명체로 구성돼, 생명체는 세포로 구성돼 있다가 핵심이고, 두 번째 세포설 두 번째 뭐라고 그랬냐면 세포는 이렇게 표현하지. 구조적이다, structural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기능적이다, functional 이런 표현을 쓰죠. 이런 유닛 이런 표현을 써요. structural 유닛이고 functional 유닛이야. 그래서 structural 유닛은 뭐예요? 우리 식물 세포가 이렇게 벌집 모양으로 생긴다? 이런 거 알죠? 그게 잘 연결됐어. 그래서 어떻게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조직계가 되고, 조직계가 모여서 뭐 기관이 되고, 또 동물 같은 경우는 기관이 모여서 기관계가 되고, 그래서 개체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구조적인 기능의 단위가 세포다. 그래서 생명체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한 게 세포설이야. 그 다음에 이제 기능적 단위가 되게 중요하지. 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우리 통과 수업할 때 내가 이 얘기를 다 해준 거라고. 우리 기능 뭐 있어요? 자, 세포 미세 구조의 기능들 뭐 있어? 핵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식물 세포는 엽록체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누가 있죠? 리보솜 중요하죠. 이름 비슷한데 리소솜도 중요하지.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뭐 있죠? 소포체. 소포체 중요하죠. 그 다음에 골지체 중요하지. 그 다음에 뭐 중심립도 있죠. 이거 뒷단원에서 다 설명해야 돼.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아야 돼. 이런 것들이 세포설에서 이미 나왔던 거다. 핵은 뭐예요? 생명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생명활동의 중심이지. 모든 작용을 다 하지.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저기 안에는 누가 들어있어? DNA, RNA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유전 정보를 저장도 하고 전달할 수 있는 mRNA가 만들어지기도 하지. 그 나와가지고 이제 기어 나오면 핵봉을 빠져나오면 어떻게 되냐? 바로 소포체가 있죠. 소포체는 무슨 역할을 해? 통로 역할을 하죠. 소포체에 거치면 소포체하고 매끈면 소포체가 있는데 거치면 소포체에 리보솜이 붙어있지. mRNA가 기어 나오면 리보솜이 탁 붙죠. 리보솜이 대단위체, 수단위체가 있는데 거기에 세 자리가 있는데 tRNA가 아미노산을 갖고 와갖고 거기에 순서대로 그죠? mRNA의 그 코돈 순서대로 뭐를 해? 아미노산을 붙이지. 우리 중심선 했잖아. 붙여가지고 뭐를 만들어? 단백질을 만들죠. 그 단백질을 어디다 분비하니? 골지체에다 분비하죠. 골지체는 뭐예요? 분비의 통로죠. 그래서 골지 소낭, 분비 소낭이라고 하지. 그래갖고 세포 막까지 갖고 가서 바깥으로 버려낸다. 노폐물을 버릴 수도 있지만 우리 지금 생성물을 만드는 거니까 생성물을 세포 바깥으로 만들. 그래서 세포가 하는 일이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 단백질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뇌세포, 신경세포는 신경 단백질을 만드는 거고, 그죠? 전달 단백질, 신경 전달 물질. 근육세포는 뭐를 만드는 거야? 근육세포를 만드는 거잖아. 근육 단백질을 만드는 거잖아. 그죠? 그 다음에 우리 혈구세포 중에 백혈구는 뭐를 만든다 그래서 항체 단백질을 만들잖아. 그러니까 결국 세포의 주 업무가 리보솜에서 DNA 안에 들어있는, 핵 속의 DNA 안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에 따른 뭐라 그랬어?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효소를 만드는 작용을 한다 그랬잖아. 그 효소가 단백질을 많이 만들어내갖고 형질 발현을 하더라. 우리 이거 수도 없이 했던 게 이런 내용들이었다. 그래서 각각의 세포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아야 돼. 미토콘드리아 뭐 하는 애야? 세포호흡 하는 애죠. 그래서 니네 생투 가면 이제 세포호흡이 따로 나와요. 몇 자리 나와. 그 다음에 엽록체에서 뭐해요? 광합성을 해갖고 무기물을 만들어내죠. 비대너지를 이용해서. 다 알아야 돼. 또 뭐 있어? 리보솜 아까. 리소솜은 뭐예요? 가수분해 요소지. 저기에 항체 성분 같은 거 들어있고, 그죠? 개구리 도마뱀 꼬리 잘리는 거 얘기해줬죠. 도마뱀 꼬리 잘리는 것도 저 리소솜 가수분해 요소. 그 다음에 백혈구가 균 같은 거 죽일 때도 가수분해 요소가 나와갖고 녹여갖고 죽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손가락이 옛날에 다 붙어 있었다며. 근데 손가락이 이렇게 펼쳐질 수 있는 게 여기에 있는 막이 있었는데 그 막을 물갈퀴처럼 막이 있었대요. 근데 이게 리소솜에 의해서 분해가 된 거야. 그래갖고 손가락이 이렇게 된 거지. 그죠? 손가락 5개 이렇게 자유자재로 이렇게 있는 것도 그죠? 이렇게 붙어서 태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그 피아니스트 중에 희한가 있어요. 이렇게 이거 피아노죠. 그런 사람도 있는데 우리 손가락 5개가 이렇게 분리가 잘 된 것도 행복하다 생각해야 돼요. 그거 전부 다 뭐야? 리소솜이라고 하는 가수분해가 가수분해 요소. 그 다음 소포체 아까 얘기했죠. 소통, 통로라 그러죠? 골분. 그 다음에 중심입은 나중에 방추사 같은 거 만들 때
쓰는 거였지. 그래서 이건 뒷부분에 또 나와. 각각의 하는 역할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뭐다? 펑셔널 유닛이야. 기능적인 단위다, 세포가. 얘네도 사실은 세포 미세구조라고 해. 세포 구조 다 미세구조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뭐에 대한 얘기를 시사하는 거야? 세포 분열에 대한 얘기를 시사하는 것이죠. 세포 분열 뭐예요? 우리가 이제 세세포 분열이 있고 생식세포 분열이 있죠. 그래서 체세포 분열하고 생식세포 분열은 뭐를 하기 위한 거야? 생장을 하기 위한 거고, 체세포 분열은 생식세포는 뭘 하는 거야? 생식을 하기 위한 거죠. 정자 난자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런 세포 분열을 하더라라고 하는 거. 그래서 세포는 세포부터 생겨난다. 우리 생장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생장하고 생장을 우리는 growth라고 얘기하죠. 생장. 우리 국어에서는 뭐 거의 같은 뜻으로 쓰지. 국어에서는 거의 같은 뜻으로 쓰지만 과학에서 생명과학에서는 이게 좀 다르게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기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 이런 애들이지. 렌 선생님 딸 이름이야. 선생님 딸이 지금 되게 늘씬하거든. 근데 선생님 태어날 때 얘가 일주일 동안 엄마 뱃속에서 뭐라고 하지, 예정일을 일주일 후에 태어났어. 그래갖고 뱃속에서 너무 커갖고 태어나갖고 제왕절개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되게 고민했어. 근데 자연분만을 했거든, 둘째라서. 근데 태어날 때 3.85kg 엄청 뚱땡이로 태어났어요. 내가 맨날 놀려. 너 엄청 뚱땡이로 태어났어.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한참 예민할 때라서 뚱땡이라고 하면 되게 싫어하거든. 지금 되게 날씬하거든. 근데 옛날 사진 막 보면 되게 창피해. 막 얼굴이 막 이만해요. 그래서 맨날 놀리거든. 근데 지금 얘가 키도 크고 막 그래갖고 근 40kg 육박해. 근데 얘가 지금 3.8kg에서 40kg가 됐단 말이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성장을 한 거야. 생장을 한 거야. 얘 어떻게 된 거야? 세포 분열을 해갖고 세포 숫자가 많아진 거지. 대표적인 죽순. 비 오고 난 데 우리 우죽순이라고 그러잖아. 비 오고 난 데 죽순 이렇게 자라잖아. 이것도 생명체니까. 이런 걸 우리는 생장이라고 한다. 반면에 고드름이나 종류죠. 우리 날씨가 요새 갑자기 추워져갖고 고드름 생기겠지. 고드름 뭐야? 주변에 있는 수증기가 들러붙은 거지. 외부에서 온 거야. 생명체는 안에서 세포 분열을 해서 커진 거고, 얘는 외부에서 들러붙은 거지. 탄산칼슘도 들러붙어서 종류석이 된 거죠. 그래서 석회동굴에서 이렇게 자라는 거 종류석이라고 얘기하잖아. 이런 것들이 얘는 생명체라고 하지 않는다. 얘는 생명체라고 한다. 그래서 생명체는 세포로부터 세포 분열에 의해 가지고 생겨나는 걸 우리는 생명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설 하나를 설명하면서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서 바이러스하고 세균하고의 차이점, 박테리아하고 바이러스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세균은 생명체고 바이러스는 생명체가 아니다. 어디에서? 구조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세포 구조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바이러스 비세포 구조인데 뭘로 구성되어 있다? 단백질하고 핵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제 크기는 이렇게 한번 써볼까? 대장균이 이만하다면 바이러스는 한 이만합니다. 10분의 1 크기 정도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DNA가 이렇게 돼요. 이 정도 크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대장균, 우리 대장균을 이퀄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아마 영어 단어 중에 제일 긴 단어 중에 하나일걸? 진폐증하고 대장균이 제일 긴 단어예요. 그래서 줄여갖고 그냥 이퀄라이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대장균 이렇게, 얘가 바이러스 또는 박테리오페이스 이렇게 얘기해요. 한 10배 정도 차이 나니? 이렇게. 얘가 나중에 이제 증식할 때는 얘를 숙주로 해가지고 여기다 얘 DNA를 집어넣는 거야. 내장을 끄집어서 집어넣는 거야. 그리고 껍데기는 그냥 밖에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간 내장이 DNA가 막 증식해가지고 결국은 얘를 죽이고 빠져나와요. 그리고 다른 애한테 또 옮겨가는 거예요. 이 과정이 바이러스가 증식하는 과정, 전파되는 과정이에요. 기하급수적으로 전파하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물질 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질 대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야 생명체라는 건 먹고 싸고 그죠? 에너지를 얻게 되잖아. 그래서 먹어야 되고 또는 우리가 독립영양생물 같은 식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 거야? 생산자 우리 배웠잖아. 햇빛을 받아가지고 무기물을 유기물로 뿌리로 흡수한 물하고 기공을 통해서 흡수한 이산화탄소를 빛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뭐를 만들어야 포도당 C6H12O6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유기물. 우리 그거를 물질 대사라고 한다. 그래서 물질 대사의 가장 핵심은요. 뭐가 있어야 된다? 자치 효소를 갖고 있어야 된다. 우리 이거 이제 통합과학에서 배웠다고. 자치 효소. 그래서 우리 엔자임이라고 얘기한다겠지. 오케이. 영어는 그냥 알아주세요. 거부감 느끼지 마. 그래. 자, 이렇게 된다. 그래서 자치 효소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바이러스는 자치 효소가 없어. 그래서 지가 먹고 싸고를 못해요. 누구를 빌려야 돼? 숙주의 효소를 활용해버리는 거야. 얘는 되게 나쁜 놈이죠. 그래서 무슨 생활을 한다? 기생생활. 그래서 숙주가 만들어낸 영양소나 이런 걸 이용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숙주로 옮겨 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숙주가 쓸모 없어지면 이제 옮겨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이러스의 특징이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 효소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효소가 없으니까 얘를 갖다가 생명체라고 얘기하기가. 그래서 얘를 또 이 효소 측면에서 물질대사 측면에서는 우리가 미생물체로 분류를 하는 거죠. 근데 이 기생생활에서 살아남는 거 이거는 생명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거기서 살아남는 거는 또 생각해. 그러니까 숙주 내에서 살아남는 것도 생명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거기서 막 증식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죠? 그러나 자체 효소로만 봤을 때는 자체 효소가 없기 때문에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냥 몸 밖으로 빠져나와 버리면 그냥 단백질 덩어리에 불과해요. 단백질 덩어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선생님 어렸을 때 얘기인데, 선생님이 어렸을 때가 아니고 선생님 딸, 아까 얘기했던 우리 레윤이 어렸을 때 얘기인데, 얘는 참 뭐 병치레를 많이 하진 않았는데, 니네도 아마 커오면서 그런 거 좀 많이 했을 거야. 처음에 태어났는데 엄마가 임신했을 때 뭐 먹고 싶은 걸 못 먹었는지, 아니 어느 날 이렇게 이제 갓난아기로 있을 때 우유를 먹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기저귀만 차고 있잖아요. 여름이니까. 근데 이렇게 숨을 쉬면서 우유를 막 젖병을 빨아먹고 있는데 배가 뿔룩 올라오는 거야. 숨 쉬면 배가 뿔룩 올라오죠. 근데 배꼽 옆이 싹 이렇게 되면서 우리 고무풍선 같은 거 굴 때 얇은 부분이 이렇게 얇아지는 부분 있잖아.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그러면 속에 내장이 다 보이는 거야. 깜짝 놀랐어. 배꼽 옆이 이렇게 숨을 쉴 때 배가 뿔룩 올라올 때 거기가 얇아지면서 투명해지면서 속에 내장이 다 보이는 거야. 와, 엄청 놀란 거야. 그러고 이제 대학병원 예약해갖고 이제 갔지. 갔더니 애들한테 그런 일들이 꽤 있다. 그걸 배꼽 탈장이라고 그러더라고. 배꼽 탈장.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했더니 가만 놔두면 애들이 좀 영양성분이 좋아지고 전 많이 먹고 그러면 괜찮아진대요. 근데 그게 혹시라도 터질 수 있으니까 깜짝 놀라 터질 수 있으니까 이거를 막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챔피언 벨트 같은 걸 만들어 주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약국에서 압박붕대를 사다가 그때 이제 뭐냐면 애기는 조그맣잖아. 그러니까 냉장고에 붙이는 그 치킨집에서 주는 병따개 있잖아. 두툼한 거, 동그란 거, 거기 뭐 사진 같은 거 넣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병따개를 거기다가 이제 압박붕대에 넣어갖고 선생님이 일일이 다 바늘로 꿰매가지고 이렇게 해서 찍찍이를 만들어갖고 챔피언 벨트를 만들어. 그럼 그 챔피언 벨트 사진이 있어요. 그래갖고 배에다 이렇게 딱 둘러갖고 압박밴드를 딱 해가지고 이제 숨 쉴 때 이제 좀 불편하긴 하지만 이게 터지지 않게 하려고 그런 적이 있었어. 와. 그래갖고 이제 그거는 해결이 됐어요. 그러게 이제 해결이 됐는데 조금 이제 아장아장 기어댕길 때쯤에 여기 여자인데 가슴팍에 뭐가 이렇게 오돌토돌하게 뭐가 나는 거야. 보지도 돼. 사마귀처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그러는데 자꾸 이게 번져. 그럼 어떡하냐 이걸 걱정되잖아. 그래서 이제 또 중대병원에 이제 또 예약을 해서 교수님을 만나봤지. 그랬더니 이게 바이러스성에 의한 사막이라는 거야. 선생님 과학생이잖아.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렵지도 않고 근데 만져보면 되게 딱딱해. 어떻게 생겼냐면
자세히 보면 볼록 튀어 올라와갖고 여기에 뭐가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여드름처럼 뭐가 하나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만져보면 되게 딱딱해. 그래갖고 이 주변에 이런 애들이 되게 많이 생겼어. 징그러울 정도로 되게 많이 생겼어. 근데 이게 대장이 하나 있는 거야. 큰 놈이 하나 있어. 그 주변에 막 이렇게 있어요. 근데 선생님 어렸을 때 선생님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선생님 키울 때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어렸을 때 기억이 문득 나요. 근데 저기서 대장을 죽이면 나머지들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를 내가 어렸을 때 들은 적이 있어. 근데 이거 짜면 안 돼요? 내가 교수님한테 그랬더니 절대 짜면 안 된대. 이게 감염이 되면 큰일 날 수 있다는 거야. 그냥 고개 끄덕끄덕거려. 근데 그 뒤로 약 처방받고 와서 연고도 바르고 그런데 차도가 없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경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손을 소독을 하고 알코올로 소독을 하고 선생님이 이걸 한번 짰어요. 여기를 그랬더니 진짜로 딱딱한 단백질 덩어리 같은 게 있는데 여기에 노르스름한 흐느적거리는 애가 이게 딸려 나오는 거야. 쭉 뽑는데 실처럼 흐느적거리는 애가 딸려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제거하고 거기다 약 바르고 그랬더니 그냥 깔끔하게 이 주변에 있는 놈들까지 다 없어져. 너무 신기한 거야. 그 옛날 우리 선조들이 이런 근데 물론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좀 위험한 거죠. 니네도 혹시 나중에 결혼해서 애 낳는데 병원에서 못하게 하는데 짜지 말라는 거야. 절대. 그래갖고 이제 저 큰 것만 약간 이제 흉터가 좀 빨갛게 이게 낙지가 진 거지. 그래서 이제 그거 너무 신기하니까 병원에서 확인을 받으러 가려고 병원에 데리고 갔지.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나를 쳐다보는 거야. 짰죠? 아니요, 짰구만. 안 짰네. 짰네. 막 이러더니 근데 함부로 짜면 이게 감염이 돼서 더 큰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대. 그거 어떻게 짰냐 그래서 내가 알코올로 소독 다 하고 그러고 이제 겁나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짰다 그랬더니 이게 그런 경우에 치료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근데 안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함부로 짜면 안 된다. 근데 그때 안 짰으면 계속 얘는 그거 갖고 이게 많이 생겼을 것 같아. 이제 그런 것도 있더라. 근데 이게 바이러스성이라고 얘기했는데 선생님이 보기에는 이게 단백질 껍데기고 그 안에 흐느적거리게 들어있는 게 이게 유전물질인 것 같아. 유전물질인 것 같아. 그리고 얘가 대장이었던 게 맞는 거고 얘를 제거했더니 얘가 같이 없어진 거야. 비과학적인 것 같으면서도 약간 과학적이죠. 그래서 이런 경험을 선생님이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나는 사마귀가 바이러스성인 경우에는 그 안에 탁탁한 단백질 덩어리. 얘는 그러니까 얘 몸에서 애기 몸에서 빼내면 그냥 단백질 덩어리인 거야. 생명체로서 능력이 없는 거죠. 숙주 옆에 붙어가지고 살아남는 거다. 이렇게 되는 게 바이러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혼자는 못 산다.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생명체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질 대사에는 어떤 애가 있어? 우리가 동화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이거 다 했죠. 고1 때 했던 거죠. 근데 얘를 카타볼리즘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화작용이라고 얘기하지. 에나볼리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로 다 알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만 쓸게. 얘 무기물을 흡열해가지고 무기물을 만드는 과정이지. 광합성이 대표적이지. 그래서 얘는 무기물을 분해해가지고 주로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이거 강조하죠. 그래서 유기물이지. 유기물이 무기물로 분해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동화작용이 주로 하는 애가 영녹체가 세포 미세구조로 동화작용을 한다. 분해하는 거는 미토콘드리아더라. 아까 얘기했던 미소조 이런 애들도 분해의 역할을 하는 거지. 이런 것들도 일종의 이화작용이죠. 우리가 지금 밥 먹고 에너지를 얻는 거 ATP라고 하는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라고 하는 에너지를 얻는 거 이것도 우리는 이화작용이야. 그게 어디서 일어나?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체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런데 바이러스는 미토콘드리아 운동체 이런 거 없잖아. 세포 미세구조 자체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얘는 또 효소가 없다고. 이걸 하려면 광합성 요소가 있어야 되고 호흡 요소가 있어야 돼. 얘네는 호흡 요소를 갖고 있다고. 광합성 요소를 갖고 있다고. 근데 자체 요소를 갖고 있지 않은 바이러스는 물질 대사를 할 수가 없다.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체 요소가 없고 항상 뭐가 필요해? 얘는 고로 숙주세포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초 생명체가 아닌 거야. 야,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생각보다 굉장히 진화된 놈이에요. 지금 우리 인류를 괴롭히고 있잖아. 엄청 진화한 놈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되게 단순하게 생겼지. 엄청 진화한 놈이야. 이렇게. 니네도 봐봐. 선생님 엄청 진화한 강사예요. 선생님 수업할 때 보면은 책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분필 한 자루 갖고 수업하잖아. 선생님 되게 단순해. 다른 학원에서 수업 오라 그러면 선생님 그냥 운전해서 그냥 맨몸으로 가. 그리고 교재 같은 거는 컴퓨터로 쐈으니까 그냥 그걸 아니면 책으로 해갖고 배달시켜. 그래서 쫙 나눠주고 그냥 수업해. 빈몸으로 다녀요. 근데 니네 가끔 보면은 수학 선생님들 중에 학원 복사기 망가지면 수업 못하는 선생님들 있지? 그건 진화가 덜 된 선생님이 아직 발전이 안 된 거죠. 왜? 그러니까 진화되고 발전될수록 되게 단순해진다. 간단해져요. 되게 간단해진다. 군더더기가 없는 거야. 바이러스가 그래요. 선생님 보기엔 바이러스가. 바이러스는 굉장히 진화한 형태다. 그냥 맨몸으로 다녀요. 지가 먹을 거 갖고 다니지도 않아. 그냥 옆에 붙어갖고 좁아서 탁 들어가갖고 전혀 다른 요소잖아. 그 요소를 이용해갖고 거기서 쭉쭉쭉쭉쭉 빨아먹고 또 다른 데 가고 또 다른 요소인데 그거 쭉쭉쭉쭉쭉 빨아먹고 그러고 다니는 거야. 얼마나 진화하니? 그러니까 최초 생명체가 아닌 거야. 얘는 진화가 상당히 된 애죠. 왜? 최초 생명체가 있어. 숙주세포로 있을 애가 있어야지 얘가 살아남을 수 있잖아. 누군가 세포가 있어야지 거기에 끼어 들어가서 살아야 되니까 얘는 최초 생명체가 아니었던 거지. 생각보다 진화가 많이 된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지만. 앞으로 우리 인류는 이 바이러스하고의 싸움이다라고 봐도 우리 오래 경험했잖아. 2020년에. 그죠? 2021년에 빨리 이걸 좀 극복을 해야 되는데 또 다른 바이러스가 나타나리라는 보장이 없죠. 그죠? 나타날 것 같아. 예.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또 다른 바이러스가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너 우려가 되는 거고요. 니네 1년 동안 마스크 쓰고 다니면서 감기 잘 안 걸렸지? 나도 감기 안 걸렸어. 그래. 니네 감기 잘 안 걸렸을걸? 1년 동안 걸린 감기를 안 걸렸단 말이지. 그럼 그만큼 면역력이 약해진 거야. 만약에 마스크를 벗는 순간에 안 걸렸던 감기 다시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다 그 감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마스크를 한번 써버리면 이걸 벗을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계속 써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 인간은 계속 나약해지는 거지. 면역력이 계속 떨어지는 거죠. 이러면 우리 멸종될지도 몰라. 멸종될지도 몰라. 먼 미래 우리 진우가 거미나 개미 이런 애들이 진호 목에다가 목줄 끌고 산책 갈까? 그럼 진호 후딱 그러면서 좋아가지고 막 따라갔을지 몰라. 지금은 우리 인간이 패권을 장악하고 있지만 몇 년 후에는 몇만 년 후에는 지구에서 반려인간이 될지도 몰라요. 다른 절지동물이나 이런 애들이 이제 장악을 하겠지. 진호야 산책 갈까? 따라갈까요? 그래서 물질대사 이 정도 정리합시다. 그래서 물질대사를 할 수 있는 애들을 우리는 생명체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생식. 생식은 우리 뭐죠? 자손이죠. 자손을 번식시키기 위한 건, 번성시키기 위한 건데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성생식이 있죠. 그 다음에 유성생식이잖아요. 우리 생태계 할 때 이것도 했다고. 그죠? 진화와 변이에서도 했다고요. 무성생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그랬니? 그냥 부모하고 똑같은 형질. 그게 바나나 얘기해줬죠. 우리가 먹는 바나나가 종류가 딱 정해져 있다 그랬죠. 야생 바나나에 씨가 많고 맛이 없기 때문에 그걸 맛있는 달달하고 부드러운 이 바나나 크기도 크고 이걸로 개량을 했다 그랬지. 한 2종류, 3종류밖에 없다 그랬죠. 근데 얘의 문제점이 뭐예요? 병충해나 이런 거에 걸려버리면 멸종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유성생식은 변이가 다양하지 않게 나타나는 거, 유전자가 다양하지 않다라는 게 단점이죠. 예, 그래서 이 분열법, 출합법, 그 다음에 뭐예요? 영양생식, 뭐 이런 것들 있지. 또 뭐 있니? 출합법, 분열법, 또 뭐가 있니?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영양생식. 유성생식은 우리 대표적으로 감수분열을 통해서 생식세포가 형성되지.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생식세포가 어떻게 되는 거야? N은 23, 사람의 경우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이 생식세포가 만나서 정자하고 난자가 만나서 이 N은 46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서 이 생식세포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다양한 유전자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유성생식의 특징이고 뭐예요? 종 다양성을 만들더라라고 하는 것이지. 아 그래. 우리 채원이가. 그래서 포잡법 그렇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생식을 통해 갖고 자손을 늘리는 거 이것을 생명체라고 한다. 세균이 대표적으로 뭐를 한다? 분열법으로 세균이 생식하는 거죠. 우리는 굉장히 고등 생명체이기 때문에 정자난자를 만들어서 유성 생식을 하는 것이고 하드한 동물인 경우에는 세균 같은 경우 분열법을 한다. 그런데 우리 얘를 뭐라 그래요? 바이러스는 뭐라 얘기한다? 자기증식을 이 용어를 꼭 기억합시다. 자기증식. 그래서 자기증식하기 때문에 얘는 이제 드디어 생명체 특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세포에 대한 특성하고 그다음 물질들에 대한 특성에서는 생명체가 아니었어. 근데 이제 드디어 생명체라고 이제 해당되는 특성이 나오게 된 거죠. 여기 잠깐 볼까? 자기증식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자 이렇게 삐리삐리삐리 그래서 이게 생긴 비슷하게 생겼네. 자 이게 지금 박테리오 페이지야. 얘가 가갖고 대장균에 가갖고 딱 앉았어. 딱 가갖고 내장을 끄집어 넣는 거야. 내장을 끄집어 넣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얘가 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지. 이러면서 잠복기라고 하죠. 한 2주 동안에 얘가 뭔 짓을 하냐면 여기 안에 있는 성분을 가지고 얘를 증식을 시켜. 그래갖고 얘를 계속 증식시키는 거야. 기하급수적으로 증식을 시킵니다. 파란색이었지? 파란색만 계속 늘리는 것이지. 그리고 이게 또 계속 늘리죠. 계속 늘리지 이런 식으로 계속 늘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노란색 하나는 남아있어야 되는데 노란색 하나는 이렇게 되는 거야. 계속 증식시켜가지고 더 이상 얘가 이제 무용지물 하려면 이걸 이용해서 껍데기를 만드는 거야. 그럼 얘를 죽여요. 이 숙주를 죽이고 이걸 이제 기어 나오는 거야. 나올 때는 얘 껍데기를 만들어 갖고 나오는 거야. 엄청나게 많은 이 바이러스를 만들어 갖고 다른 숙주를 찾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되는 과정이야. 다르죠? 파란색으로 그려. 다르죠? 얘는 자기가 핵분열을 하면서 세포질 분열해갖고 나누는 게 분열법이거든. 이게 세포 분열이거든. 그렇게 해서 자손을 만들잖아. 근데 얘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가서 삐리리리리 가갖고 뭐만? 내장만, DNA만 집어넣고 RNA만 집어넣어가지고 숙주세포에 있는 성분을 가지고 만들어서 거기서 껍데기까지 만들어갖고 나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서 그래서 다른 또 숙주를 공격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건 또 거기 가서 또 증식하는 거야. 이걸 우리는 자기 증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똑같지는 않지만 이거 어쨌든 자기 새끼를 만드는 거야. 자손을 번성시키는 거잖아. 그 생명체의 특성이라고 얘기한다. 됐죠? 자, 이거 빨리 필기를 좀 합시다. 요거 캡처해봐. 자, 캡처 됐니? 뭐 굳이 나눌 필요는 없는데 무성 생식 쪽이지. 그걸 생식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렇죠. 얘는 생식이라는 개념이 좀 우리가 자손을 만드는 걸 생식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무성 생식으로 봐야지. 성은 없으니까. 채원이 질문 있니? 소프체 밑에 어디 있지? 골지체. 골지체. 영어로 골지 컴플렉스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골지체라 그래. 분비의 통로죠. 분비. 캡처했죠? 옮겨줄게. 또 캡처를 해보세요. 캡처 다 했니? 유성생식이라고 하는 그래 그런 거야. 성이 있는 거지. 그래서 정자난자가 만들어지는 거 우리는 유성생식이라고 합니다. 내가 바꿨었니? 바뀌었었는데?
이건 따로 쓸 거야. 그러니까 굳이 표현하자면 얘는 유성생식에 들어가는 거지. 굳이 표현하자면. 그래서 필기하고 선생님 지금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한 5분이나 10분 사이에 필기를 해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지우고 다시 이제 그 뒤에 거 들어가고 우리 이제 생명현상의 화성의 토양에서의 생명현상의 특성 이런 거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파트가 남았습니다. 선생님 나갔다 와도 되지?